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적용 식재 시공 유지관리 할 거죠. 67강입니다. 자, 우리 참 강의가 많죠. 그죠? 100강도 넘을 겁니다. 몇 강까지 할 겁니까? 이러는데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쭉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67강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이 표준 시방서 접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계 기준 이야기했습니다. 적용 우리가 건설 코드 KCSC 해서 들어가시 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토목 구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일단은 필기할 때 뭐 보시고, 그다음에 설계 기준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쭉 봐서 필요한 내용들 그것도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제 자료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기본으로 해서 적게는 적었지만은 그것도 저는 아주 기초적인 어떤 부분부터 이론적인 맥락의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저는 정리가 돼 있죠. 표준 말고도, 그죠? 기준 말고도 그 전부터 어떤 필요한 것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기준 정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설계 기준만 다 봐도요, 여러분들이 공부의 반은 끝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적용 설계 기준을 시공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그 접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적용의 어떤 기후적 뭐짜고 저짜고 하면서 식재 설계 뭐 이런 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자, 그런 식재 설계하면서 할 때 우리가 밀도라는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설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밀도하면서 면적당 하면서 그다음에 교목, 간목 하면서 이렇게 적죠. 그리고 요즘은 딱 건축 설계에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뭐 상록수, 뭐 낙엽수, 뭐 그다음에 적용 면적당 제가 잠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적용 면적 같은 걸 낼 때는 대지 면적의 15%뭐 할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요즘은 어떤 지역에는 30%까지도 가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면적을 해서, 그죠? 녹지 면적하고 적용 면적은 다르죠. 그래서 적용 면적을 해서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록의 비율과 낙엽의 비율 만들죠. 그리고 또 뭐 거기다가 또 뭐 간목의 비율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어떤 밀도가 사실은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뭐 메다 제곱당 교목 같은 경우는 뭐 메다 제곱당 뭐 0.1번에서 뭐 2번으로 된다, 뭐 0.2번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실제로는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은.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정도까지 쭉쭉 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밀도의 어떤 목적을 딱 보면은요, 우리가 수목 간격의 어떤 상호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죠? 목적이 수목 밀도를 우리가 정할 때는요, 수목의 서로 간격의 어떤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게 우리가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10년 후에 어떠한 성상의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식재 밀도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적용 설계를 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무가 너무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하고 좀 많이 빽빽하게 심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또 옥상 적용 때문에 면적도 넓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또 나무 많이 심죠. 그리고 큰 나무들 심고, 어쩔 때는 면적이 한쪽으로 막 몰려 있는 바람에 실제로 간격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상에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선정이 돼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목의 밀도, 이거는 교목의 밀도라면 관목의 밀도 여러분 설계 그냥 하시죠. 실제로 메다 제곱당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수간과 수간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메다 제곱당 뭐 20 몇 번씩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12번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아니면 빡빡하게 심는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 있지만 넣을 때는요 너무 1년만 2년만 지나면요 정말 너무 빡빡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관목의 밀도는요 수간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수간폭 이게 중심폭을 수관이라 했어. 그죠? 수간폭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이거 말 그대로 수간 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과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간폭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빡빡하게 심는 기준은 있는데 만약에 영산옥에 0.3, 0.3 같으면 1m 안에 1m 안에 이러면 실제로 수관의 폭으로 한다면 한 2.5 정도 아니면 많이 심어도 3개 정도 3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번을 심나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이렇게 몇 개 어떤 정해가지고 뒤에 도면에 상세 도면 해갖고 들어오는데 어제는 굉장히 빡빡하게 심어갖고 설계 기준을 해가지고 관목의 폭을 심어갖고 들어오죠. 그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밀도의 수량 조절을 하는 것은 수관폭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의 유형을 기준으로 또 하는 경우는요. 저때 제가 우리가 시험 칠 때 그런 걸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공간의 어떤 특성별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공원별로 어떤 공원이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형태가 달라지겠죠. 물론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접해서 보기 때문에 빡빡하게 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재의 성장 정도로 본다면 1년, 2년만 딱 지나면은요. 정말 치여서 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녹지 기능별. 그래서 완충 녹지라든지 뭐 이런 거라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경관 녹지 같은 경우에 따라서 관목의 비율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그냥 도면에 있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이 식재 밀도가 정해져 있는가라는 어떤 기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기술사라는 거죠. 꼭 단지 시험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어떻게 나와 있다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지도를 누군가한테 해야 될 때 아니면 V1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실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유형에 따라서 공간별, 공원 종류별 또는 아니면은 녹지 기능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근성, 우리가 수목에 제가 지금 중량을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기술사를 되고 나면요, 때로는요, 이렇게 설계 기준도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번에 설계 기준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많은 어떤 기술사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심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드는 과정 자체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기사 때는 우리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기술사가 좀 되면 이제 이런 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수목의 중량을 왜 올리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가보면요. 이런 일이 왕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목의 중량이 실제 우리가 옥상 조경 때문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과다하게 큰 지금 수종을 갖다 넣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에 그리고 조경이
굉장히 주관성이죠.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큰 나무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의 어떤 자람의 형태를 보고 설계를 하지만 너무 왜소하다. 그래서 좀 큰 나무 심으라. 오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오너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가장 기준을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계의 변동 흐름에 어떤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옥상 조경에 수목에 중량을 할 때는 언제 뭐 때문이냐면 밑에 전부 다 요즘은 콘크리트 그 집안이고 밑에는 전부 다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실제 큰 나무들이 딱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집중 하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나무를 처음엔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큰 나무를 옆에 누가 갖다 놔라 라든지 또 아니면은 구청장님이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딱 보면은 뭐 R 50cm 아주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그 공간에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때로는 물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경기술사나 아니면 어떤 현장에 조경이 없는 경우, 감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 물어와요. 저희들한테 물어오는 경우가 뭐냐면은 R 50cm에 무슨 나무인데요? 아니면 R 50cm는 그래도 많이 써서 상관은 없어요. 어떨 때는 R 80cm, R 뭐 100cm 정도까지도 온다는 거죠. 여러분 R 100cm 같으면요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처음에는 R 30 넣었는데 R100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에 뭐 표상이 있다 이래가지고 옮기는데 이런 나무의 나무 중량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량의 어떤 무게를 잴 때 사실은 이렇게 계산은 돼 있습니다. 실제 나무를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어떤 우리가 심근성이냐 아니면은 심근성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그거 뿌리가 작은 거 뭐라고 하죠? 이건 뿌리가 긴 거죠, 그죠? 아주 뿌리가 긴 나무들, 그죠? 그래서 이런 심근성 같은 경우는 분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분의 크기도 다르고 사실 흙의 어떤 중량도 내야 되고, 저 분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간의 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크기의 R에 따라서 분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근성과 청근성이겠죠. 내가 이제 기억나네. 이렇게 달라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중량을 계산을 해라고 하면 사실 잘 못해요. 물론 따지는 주겠죠. 따지는 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라면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라서 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분에 따라서 흙의 중량, 흙의 성질에 따라서 흙의 중량까지도 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분을 가지고 있는가도 기준도 내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수목의 중량을 넣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위해서 사실은 넣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집중하중 때문에 편중하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편중하중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억지로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중의 관계를 묻는 것은요. 우리가 분하고 어떤 수간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수밀 어떤 가지의 정도 그 다음에 잎의 어떤 형태 잎을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낙엽수나 상륙수의 관계겠죠, 그죠? 이런 것에 따라서 수간 형상 개수 그 다음에 건원직경 수고 지엽 정도 뭐 지엽이야 우리 잘라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정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상부와 실제로 계산할 때는요 지상부와 지하부를 나누기는 나눕니다. 근데 100cm 같으면 크레인을 뭐 어떤 크레인을 들고 들어와서 너가 할 거냐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떻게 들고 올 거냐 어떻게 지금 분을 켜서 들고 올 거냐도 사실 문제고 어떻게 심을 것이냐 그리고 그쪽에 과연 시각적으로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넓은 지역 같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밑에 콘크리트 지방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편종 활종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안 들고 들어와서 R 50cm로 결국 바꾸긴 바꿨는데 R 50cm로도 바꿨는데 저는 그것도 그래서 R 50cm 뭐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도 너무 크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저희도 R 50cm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뭐 R 50cm까지 안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술자 좀 되면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합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계산을 뭐 여러분들이 뭐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가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자담보까지만 하고 이제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하자담보는요,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나오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건설진흥법에는 조금 내용이 틀려요. 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데 기술진흥은 두 가지 이상 복합 공정의 공사는요. 하자 책임을 예외를 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적용공사가 실제 우리가 구조물 공사, 식재 공사 두 가지 이상 딱 걸리죠. 그죠? 그래서 뭐 하자는 하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뭐 다 뭐 하자를 결국은 다 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기간 나오는데요. 완공일을 기준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떤 공사 기간, 어떤 공사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최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물이든 간에 10년입니다. 그죠? 건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토목도 그렇고. 자, 적용 구조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우리 적용해서도 많이 하죠. 일단은 10년입니다. 그죠? 자, 적용 식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이죠. 2년 끝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2년 끝나고 또 하자. 뭐 지나서 그거에 하자했던 걸 또 하자는 또 2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너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자기가 우리가 2년 안에 해주고 뭐 두세 번을 요구할 때마다 해주긴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죠 보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자 판정하고 하자 보수의 관계인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죠. 저는 하자 책임 내용 고사식물 판정과 그 다음에 보수 면제가 관한 하자 비율이 있습니다. 직업 수목이죠. 그죠? 요즘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시방서에 지금 하자 비율을 특히 직업 수목 같은 경우는 하자 비율을 정확하게 내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자 책임에 고사식물 판정도 물론 내용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적용수는요 일단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관 그냥 살아 있으면 하자가 아니다가 아니죠. 살아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건축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물어오죠. 그래서 살아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적용수로서 미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무조건 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살아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적용하자 판정이라는 것은 나무에 우리가 정말 경관수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를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 경관수가 어떤 거냐? 경관수 개념이 어떤 거냐 이랬을 때 시방서에 나와 있죠. 그죠? 가지가 양사방의 발달 정도 물론 어느 정도 한쪽으로 확 잘라버리면 경관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경관적으로 우리가 크게 미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자라고 판정을 해주진 않겠죠. 근데 덜렁 잘라버리고 요만큼 자르면 그 다음에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 판정을 때로는요 적용기술사가 가서 정말
도장을 찍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자 우리가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품과 단가에 관한 내용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토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